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0월 1일 시행한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에 보시면요. 통로 유도등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 기준인데요. 요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거실의 그 통로가 요 벽체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을 갖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실 통로 유도등은 여기가 천장이라고 하면 이 천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그걸 갖다가 그려놓은 요걸 우리가 그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하는데, 이 벽체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을 경우 이 벽 쪽에다가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한다는 거. 즉, 기둥이 있을 경우죠. 그래서 그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둥에다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참고로 여러분, 유도 표지 있죠?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 15m마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통로 유도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원래 천장에다가 설치하는데, 요 벽으로, 벽체 등으로 구획됐을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등의 요 종류하고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요 피난구 유도등, 요건 출입구나 그 부속실의 출입구죠. 그래서 요건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다음에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하고 같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인데, 이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그다음에 이 보행거리 20m마다, 그다음에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에 그 참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그러면 이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도 표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그다음에 보행거리 요건 15m마다 마찬가지로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1m 이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하고 요 거실 통로 유도등만 요 1.5m 이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예요. 다음은 62번 나가죠. 자, 비콘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공급 용량이죠. 그래서 이 공급 용량은 최소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가 해서 요 1.5kV 암페어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그다음에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를 사용하고 전압은 220V, 공급 용량은 1.5kV 암페어 이상, 그다음에 접속기는 접지형 2급. 그 다음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풀박스는 1.6mm 이상의 철판,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는 10개 이하라는 거.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의 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다음에 63번 가죠. 자, 63번은 비상 조명 등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상 조명 등의
비상점등의 요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이건 그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격 전류의 몇 배?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의 램프가 없을 경우에는 3초 이내에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요 2번에 1.2배하고 3초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3번 같은 경우는 실기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63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에 64번 가죠. 자, 무통이에요. 무통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인데 동축 케이블하고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즉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상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접속 단자에서 1번에 4m 이내마다 고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데 이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거, 그 다음에 끝부분에 무반다 종단 저항, 그 다음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55옴, 설치 높이죠. 0.8m 이상 1.5m 이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지상에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전기 회로에 요 전멸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삼선식이에요. 즉, 평상시에는 유도등에 점등이 되고 있지 않다가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수신기에 신호가 가죠. 그럼 수신기에서 요 유도등을 점등시키는 이런 게 바로 삼선식이죠. 자, 삼선식으로 할 수 없는 장소. 자, 공연장으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공연장도 있고 요 암실 있죠. 우리 사진 현상하는데 이런 데는 평상시에 어두워야 되죠. 이런 데는 그 전멸기를 설치한 삼선식으로 해도 되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요 관계인 또는 종업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여기도 삼선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외부 광에 따라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는 삼선식으로 할 수 있고, 4번이 바로 답이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장소. 여기는 지금 유도등은요, 무조건 원칙이 2선식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2선식이고, 요 2선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는데, 요거는 외부 광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장소. 공연장이나 암실 등 평상시에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다음에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삼선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66번 가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요.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인 4개의 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 몇 개의 실로 보아야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실이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죠. 각 실의 그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상부가 이렇게 트여 있다는 거죠, 서로. 그러면 우리가 150제곱미터까지는 몇 개의 실로 봐요? 1개의 실로 보죠. 즉, 이웃하는 실이 30제곱미터 그 미만이고 벽체의 이 상부가 이렇게 트여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그 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25제곱미터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건 하나의 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한번 보면은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요 벽체의 요 상부가 아니면 전부나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나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67번 가죠. 자, 67번은 요 피난기구 중에서 요 다수인 피난 장비예요. 다수인. 그래서 이 다수인 피난 장비는요, 여러분이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있으면 이 벽체에다가 사람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카이 차 있잖아요. 고소 작업할 수 있는 차.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벽 쪽에다가 화재 시에는 피난할 때는 이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 안에 사람이 여러 명이 타고 밧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한 것이 바로 요 다수인 피난 장비죠. 그래서 설치 기준 중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탑승기에 하강 경로가 중첩되도록 했는데 중첩되지 않도록이죠. 즉 여기에다가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또 위에다가 또 다수인 피난 장비를 같은 수직선상에다 해놓으면 서로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에요. 다음 68번 넘어가죠. 자, 68번은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식 승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 내식성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68번 같은 경우도 문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에 69번 가죠. 자, 아파트형 공장의 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방송용 스피커에 음량 조정기가 있다는 거죠. 음량 조정기가 있으면 무조건 요건 3선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즉 긴급용 배선, 업무용 배선, 공통선에서 3선식으로 해야 돼요. 요 음량 조정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비상 방송 설비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음성 입력이죠. 실외는 3W, 실내는 1W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요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항상 3선식이라는 거. 그래서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3가닥이죠.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화재를 수신한 후에 비상방송이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초 이하죠.
다음은 그 70번 나가죠. 그래서 요 70번은 요 아파트에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여러분 일단 어떤 피난기구가 적응성이 있냐면 요 공기 안전 매트 있죠. 요 놈이 바로 일단 아파트에는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냐. 바로 그 공간교, 그 다음에 사구 안다성이죠. 그래서 요게 기타 소방시설에 적응성이 있는 그 피난기구인데 이게 4층에서 이게 그 10층 이하죠. 그래서 요 공이 공기 안전 매트, 간이 완강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가 요게 그 피난교, 그다음에 사가 피난 사다리, 그다음에 구가 구조대, 완이 완강기, 그다음에 다가 다수인 피난 장비, 그다음에 요 승이 승강식 피난기죠. 근데 여기 보면 요 간이 완강기 했는데 요 간이 완강기는 숙박시설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공기 안전 매트가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1번 넘어가죠. 자, 71번은 요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에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 자, 부착 높이 20m 이상인 곳에는 불광이죠. 불꽃 감지기하고 광전식, 요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형 중에 아날로그 방식, 요것만 해당이 되는데,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요, 이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per 미터 미만이라고 이렇게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감광률이 몇 프로 per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 거야 했으니까 이게 5%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요 20m 이상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하고 요 광전식 중에서 요 분리형, 그다음에 요 공기 흡입형 두 가지 중에서 요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62번. 자, 연기 감지기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 천장이나 어떤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지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바로 이런 그 배기구가 있으면 연기가 배기구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배기구 부근에다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그 연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그 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배기구 부근에다 설치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다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를 보면은 계단이나 경사로 또는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죠. 단 15m 미만은 제외, 수직거리. 네, 복도는 30m 미만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요 권상기실, 그 다음에 린넨 슈트, 그 다음에 요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요 린넨 슈트는요, 그 병원 같은데 그 환자들 그 옷 있죠? 그런 걸 그 세탁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런 걸 우리가 린넨 슈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곳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도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에서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부착 높이에 따라서 4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이 150제곱미터마다 1개, 3종은 50제곱미터마다 하나,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은 75제곱미터마다 하나,
3종은 설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부착 장소에 따른 기준, 복도나 요 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1, 2종, 그다음에 계단,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그다음에 3종일 경우에는 복도, 통로는 20m마다, 수직거리요 계단, 경사로는 수직거리 10m마다죠.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은 다 요 2종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감지기는 그 부근에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벽이나 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73번 가죠. 자, 7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요 배선의 그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오hm? 바로 55오hm 이하죠. 그래서 55오h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격 전압이 24V죠. 80%면 19.2V예요. 즉 19.2V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55오hm 이하하고 80% 이상에서 2번이 답이 되죠. 다음에 74번 가죠. 요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건데요. 누전 경보기의 그 변류기. 자, 이 변류기의 역할은 뭐예요? 요건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류기죠. 그래서 이 변류기는 전격 전류를 흘리는 경우에 전압 강하는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형식 승인 기준에 보면 0.5V 이하죠.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문제 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에 75번 가죠. 자, 무통이에요. 무통에 요 증폭기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증폭기는 비상전원 부착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전원 표시등이죠. 및 전류계가 아닌 전압계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증폭기의 요 비상 전원 용량, 다른 거는 다 20분인데, 요 증폭기는 30분이라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6번. 비상 콘센트예요. 자, 비상 콘센트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했는데, 계단의 출입구나 아니면 부속실 출입구 다 몇 미터 이내? 5미터 이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비상 콘센트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 그 다음에 요 계단 부속실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 77번 가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비상 방송 설비,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에 몇 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냐? 10초 이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78번이요. 자, 누전 경보기의 그 음향장치. 자, 누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음향장치죠. 그럼 이거 음향장치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다 해야 빨리 누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죠. 자, 옥내의 그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이건 변류기죠. 그다음에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류기 설치 위치예요. 그 다음에 5개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류기 설치 위치죠. 그래서 이 음향장치는 사람이 빨리 그 소리를 듣고 전류가 누설되고 있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이 그 2차 실기시험 쪽에서는 요 수신부, 누전경보기의 요 수신부 설치 죄장소, 그래서 2차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79번 가죠.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예요.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여기가 경계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송광부, 즉 빛을 보내는 쪽이고 이쪽은 빛을 받는 수광부죠. 그래서 이 송광부에서 이렇게 빛을 수광부 쪽으로 평상시에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럼 이 빛이 일직선으로 나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광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축은 나란한 이 벽으로부터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축의 그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그다음에 요 송광부하고 요 수광부는 설치된 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감지기의 요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라고 해서 뭐 5m, 뭐 100m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공칭 감시거리. 그래서 송광부하고 요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 그다음에 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그 다음에 광축은 나란한 요 벽으로부터 0.6m 이상이죠. 요게 틀린 거네요. 0.5가 아닌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0번 가죠.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요 속보기의 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수동 통화용 송수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즉, 속보기 옆에 보면 전화기가 있어요. 그 전화기를 들면 그 소방서하고 서로 통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접지 전극에다가는 직류 전류를 통한 회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접지 전극에는 직류 전류가 통하는 회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보기의 형식성인 기준을 보면은 속보기는 다음과 같은 회로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 이놈은 그 접지 전극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